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에도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셧다운과 브렉시트가 잘 종결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관련 전문가들은 이 두 사건 모두 합의가 불발될 시에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화웨이 집중 공략 분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고요. 두 번째로는 화웨이 스파이 사건, 이번에는 폴란드서라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즉 미국과 폴란드에서 이 화웨이가요 계속적으로 마찰음을 빚어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화웨이는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니만큼 중국 측의 입장도 함께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에 차관급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달 말에는요, 장관급 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장관급 협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입장은 나온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셧다운 해결책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셧다운이 오늘까지 2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비상사태 선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증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600선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데, 항생은 또 갭상승하면서 121선까지 바짝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네, 항생 일단 지난 주까지 해서 일단 시장이 좀 괜찮아진 건 뭐 거의 다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분위기가 확연히 좀 괜찮았죠. 일단 상해종합만 보더라도 일단 뭐 꾸역꾸역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600포인트 그래도 올라섰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0.74% 상승을 한 상태고, 그다음 선분지수 역시 0.71% 상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후속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보여진다. 뭐 이런 게 이제 희망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일단 재무장관이 일단 이달 말에 류호 부총리하고 좀 만날 가능성, 회동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관급 회담 끝나고 그다음 류호 부총리하고 스티브 무누신 이렇게 해가지고 장관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아주 정석적인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누신 재무장관이 약간 온건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류호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별로 만나기 싫은데 일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1대1로 만나는 것보단 무누신 장관하고 같이 만나는 게 좀 낫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누신 장관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하고 류호 부총리하고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에서 차관급 회담할 때 미국에서 중국 왔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미국 장관급 회담 가야 되는 상황으로 뭐 저는 약간 외교적 관례를 봤을 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금융주하고 통신주 주요 그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항생지수에 많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가
조금 더 최근에 조금 더 좋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덜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홍콩 항생지수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라인인 이 2700선에는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인 위에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 이 2700 이후에는 여기 이제 12월 18일 그다음에 뭐 11월 29일 그다음에 이쪽 쭉 보면은 뭐 10월 30일 계속 이 저항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안착해 놓고 박스를 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해 종합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이상적인 흐름이니까요. 일단 오늘 증시에서 얼마나 이게 올라터서 들어갈지 오늘은 일단 소폭 밀려서 출발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일단 오늘 브렉시트 경계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약간 압박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이슈가 사실 중요한 게 하나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될지 한번 좀 이따 이슈 하면서 지켜보면서 얘기 드리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지만 홍콩 항생지수는 그래도 현재 지금 박스권 저항권에 오를 만큼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항권에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갭을 뜬 자리, 그러니까 어느 자리냐면요. 이게 12월 5일이네요. 15월 5일로 갭, 12월 4일에서 10월 넘어갈 때 그 다음 날에 갭으로 밀린 자리, 이 밀린 자리를 갭으로 메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홍콩 항생지수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해 종합이 2700 근처 가고 홍콩 항생지수가 27165 정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상승 탄력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슈 분석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다시 화해 때리기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뭐 제가 순차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네. 일단 미 상무부가 하웨이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센타클라라에 이제 R&D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웨이가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옛날에 예, 캘리포니아 하면 또 이쪽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IT 기업들 많이 있고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은 곳들인데 이쪽에 R&D 센터를 지어놓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퓨처웨이 테크놀로지의 이제 수출 라이센스를 이제 갱신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미국 상무부가 이 부분을 갱신해주지 않는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쪽이 있는 R&D 센터인데 일단 하웨이 R&D 센터가 기술 개발한 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수출하려면 라이센스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라이센스 적용 필요한 이 기술을 중국에 보내지 못하게 지금 상무부가 막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막고 있는데 이게 수출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수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속 데이터 전송 관련, 통신 관련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제 화웨이 R&D 센터에서 만들고 이 부분을 이제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상무부의 승인을 받고 기술을 넘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미국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화웨이 측은 미국이 수출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방법 없다. 센터 옮길 수밖에 없다. R&D 센터 옮기면 일자리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 상무부가 이거를 이제 R&D 센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원래는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협상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중국의 기술 같은 경우를 아예 나가지 못하게 또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재산권의 신경전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웨이가 R&D 센터를 미국 밖으로 옮긴다. 이거는 사실 단기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쉽지는 않은데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나중에 좀 협상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알아서 해줄게. 이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 같은 경우가 지금 내후 외환,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또 있거든요. 일이 오늘 하웨이 특집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웨이 같은 경우가 이 기술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은 중국한테 봐봐 너네도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그러니까 연애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애 밀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그런 맥락으로 현재 이 사건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화해 쪽도 맞서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중국과 무역 협상 지금 현재 어쨌든 지적 재산권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국의 반응에 미국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안인센터 옮긴다고 하니까 일단 상무부가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건 국가안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 요청, 그러니까 통신 관련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건 게 뭐냐면 하웨이가 예전에 군용통신 5G망, 4G망 만들고 할 때 그때 해킹당한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거와 연관이 돼 있다. 라는 맥락으로 현재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가안보의 이유가 된다라는 이유인데, 이제 일버러스 미 상무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 라이센스 갱신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무역 협상, 중국하고 무역 협상하고는 별개다. 근데 별개인데 왜 국가안보를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별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별개의 제스처, 그러니까 협상 과정하고 상관없이 이건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는 이 기술은 현재 문제가 있는 기술 국가안보 위협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이 나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안보 관련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좀 이게 어떻게 5G 통신 특허인데 이게 해킹도 우리 통신에 문제가 있어서 통신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해킹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그 부분에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약간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 자체가 휴전 중인데 현재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조금 이제 의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측의 지적재산권 도용 그리고 중국 측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기술 이전을 계속 강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이제 중국이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지분을 이제 반 이상 못 갖고 가게 하거나 진출하되 기술을 넘겨주고 진출하는 약간 그런 형태의 계속 그런 형태를 계속 고수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 이런 마음이죠.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입니다. 현재 이런 마음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 의제. 지적재산권이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장학금 회담에서도 가장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이게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사줄게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조금 농산물도 더 사주고 천연가스도 더 사려고 하고 석유도 좀 많이 사려고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미국이 쉽게 끝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장학금 회담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이 약간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 할 얘기를 좀 미리 살짝 언급해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폴란드에서 스파이 혐의로 현재 하웨이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또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이제 차관급 끝나고 장관급으로 넘어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이제 좀 다시 또 뭔가 화해 무드가 오고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왕치성 부주석 만나겠구나 했는데 일단 셧다운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못 가고요. 예. 또 하나의 악재가 나온 거는 이제 유럽에서 곧 폴란드에서 이번에 이제 화웨이 직원이 또 스파이 혐의로 또 체포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암초를 만났다. 저는 이게 또 한 몇 달 갈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환희에 빨리 차 있기는 조금 약간 좀 이르다. 그래서 조금 더 과정을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무역 협상을 떠나서도 지적 재산권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해 특집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이어서 유럽에서는 화해 스파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건의 개요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화해 특집인데 화해 특집이
주말 동안에 화웨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나머지 뭐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기업 이슈도 많이 있었고 요즘에 뭐 판빈빈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특히 요즘에 중국 이슈 최고 이슈는 뭐냐면 한국과 중국의 곧 아시안컵 14일날 있는 3차전이거든요. 조별예선 3차전이 거기가 이슈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중국 기사들 쭉 봤는데 경제면 기사에도 갑자기 손흥민 선수하고 그다음 중국의 그 약간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선수 이름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유명하대요. 근데 그 선수가 비교하고 막 이런 기사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최고의 일면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 중국 언론에서 하웨이입니다. 하웨이 단연 하웨이인데 자 하웨이 특집입니다. 자 유럽에서 하웨이 스파이 사건이 또 일어났다 하긴 좀 그렇죠. 일단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하웨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인도에서는 샤오미가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고요. 뜨면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치열하게 1, 2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약간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은 상황이 어떠냐면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다가 지금 하웨이가 점점 점유율 뺐더니 어느덧 지금 치열하게 또 1, 2위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 분야는 현재 유럽에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웨이하고 지금 양강체제가 된 상황입니다. 애플은 지금 진짜 저기 물러나 있는 상태고요. 예, 일단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유럽 쪽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웨이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하웨이가 상당히 유럽을 정말 공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굳이 미국 안 파고 지금 유럽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악재가 하나 나온 거죠.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이 지금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시장이 유럽인데 지금 폴란드 당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왕웨이징이라는 폴란드인 한 명하고 그다음 폴란드인 한 명, 중국인 한 명, 왕웨이징 중국인 한 명, 그다음 폴란드인 한 명을 지금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왕웨이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르샤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죠. 바르샤바에서 이제 화웨이 중북부 유럽 판매 총괄 책임자입니다. 임원이에요? 화웨이 임원 또 체포됐어요. 일단 임원이고, 그 체포된 폴란드인은 누구냐면, 국가안보부 요원 출신,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 요원이에요. 예, 국정원 요원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안보부 요원 출신으로 현재 이제 폴란드 통신사 오렌지 폴스카에서 이제 보안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폴란드인 한 명, 중국인 왕혜징 이렇게 체포됐다. 그냥 그림이 딱 보이죠? 둘이 뭔가 모의를 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산업기밀이나 뭐 국가기밀 뭐 이렇게 좀 넘겼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체포된 상태인데 이게 사실 8일날 나왔어요. 8일날 나온 건데 지금 현재 8일날 뉴스로 바로 뜨지 않고 있다가 한 9일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10일부터 이제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하웨이뿐만 이게 중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현재 중국을 이제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 두뇌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한쪽은 뭐냐면 하웨이. 하나는 지금 달 탐사선. 그 나머지 하나는 아시안컵 한국하고 축구. 요 세 개거든요. 딱 세 개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하웨이가 크게 좀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화웨이는요, 유럽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에서 좀 배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랑 화웨이 측은 좀 입장이 어떤가요? 일단 중국은 선을 긋고 있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이거 하웨이 문제인데 하웨이에서도 또 개인적인 일탈.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치권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우리나라에 또 최근에 많이 이런 이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전에 전 정권에서도 많이 이런 이슈가 있었고 뭔 일 생기면 개인적인 일탈. 예, 역시 중국도 대응이 비슷합니다. 자, 왕 씨가 이제 사적인 이유로 왕혜이징이 사적인 이유로 폴란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따라서 당국에서 이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하웨이하고 아무 상관없다. 얘 혼자 그냥 알아서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는 법을 준수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하웨이에서는 바로 그냥 해고해버렸어요. 이 사람 바로 해고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이 얘기한 게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중국은 화웨이 등 주요 기업들에다가 중국의 스파이들을 그 기업에 취업시켜 놓고 중국의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거기서 스파이 활동한다. 라고 미국이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유럽에서 벌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중국의, 상당히 좀 애국적인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화웨이 CEO 자체도 사실상 중국의 인민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에다가 중국의 이제, 첩보원이나 요원들을 화웨이로 위장 취업시키고, 그 다음에 그 화웨이에서는 해외 영사관에 보내놓고,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지력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파월하고도 얘기할 때도, 금리 내려야 된다. 조만간 내 말을 모두 다,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조만간 내 말을 모두 다 동의할 거다 했는데, 뭘 가요? 내내 반대하고 있다 갑자기 동의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 근데 요즘에 또 중국 이슈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하와이는 2000년대 초에 이제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다가 유럽에다 R&D 센터를 지어놓고 현재 이제 유럽 시장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7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액이 1억 6,380만 위안으로 전체 매출액의 무려 27% 차지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하웨이 스마트폰 열풍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는 이미 삼성을 제쳤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미 하웨이 스마트폰이 1위입니다. 삼성이 2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중국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처음엔 영국이 가장 좀 심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MI6 우리 많이 봤죠? 제임스 본드 영화에 많이 나오는 MI6 같은 경우가 현재 MI6 수장에 이어서 이제 국방장관까지 하웨이 5G 통신 장비 분명히 해킹 이슈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도이치텔레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오랑주텔레콤도 역시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호재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폴란드에서 주도권 뺏겼는데 지금 다시 폴란드 자국민들이 아마 감정이 안 좋겠죠. 삼성전자 이게 남의 불행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행복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그럴 때 행복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신장비 쪽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사실 통신장비 기술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하웨이보다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기술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요. 통신장비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선을 돌리면, 삼성전자가 눈에 보이는, 하웨이를 빼고 시선을 쫙 돌리면 삼성전자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유럽에도 통신장비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굴지의 기업도 있습니다. 노키아도 사실상 스마트폰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휴대폰 하는 회사였다가 이제 한번 망가졌다가 지금 원래 통신장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노키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좀 완전히 이 폴란드 사태를 통해서 좀 완전히 파헤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중국도 정확하게 현재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좀 파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좀 파헤쳐져서 좀 우리나라 국익에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좋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주시기는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화웨이가 기술 유출 사건에 휘말리면서 좀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요? 벌써 많이 타격받았습니다. 벌써 많이 타격받았는데, 현재 전 세계 이제 1, 2위 다투고 있거든요. 다투고 있는데, 일단,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위 밑으로 밀릴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폰 분야는 지금 거의
삼성전자하고 거의 지금 1, 2 다툼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근데 지금 하웨이가 스마트폰 분야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할 수 있는 4, 5년 내로 압도가 가능한 그런 세팅을 현재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유럽에서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하웨이가 스마트폰 분야에 삼성을 따라잡느냐 못 잡느냐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왜냐면 통신 장비는 사실상 가성비 따지면 하웨이를 이길 만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하웨이가 거의 지금 점유율이 좀 떨어졌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동남아나 좀 이제 싼 통신 장비 원하는 그 국가들 있잖아요. 인프라는 막 깔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어쩔 수 하웨이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시장은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하웨이는 점유율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스마트폰 분야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이번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인도에선 샤오미한테 밀리고 유럽에선 화웨이한테 밀렸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이번에 좀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이 사건 이후로 하웨이가 조금 스마트폰 진출하는 것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되면 국민 정서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파이가 가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서 뭔가 대충 활동을 했다가 걸렸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폴란드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체포됐다는 건 뭐냐면 폴란드 기밀을 뭔가 뺐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폴란드인 자체가 사실상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흔히 우리 말로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냥 안 봐도 비디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정서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럽 정서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분야에서 하웨이가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치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주춤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 중국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보안 얘기가 나와서 네. 보안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보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해킹 관련해서 컴퓨터 그런 관련주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아니고, CCTV 관련주입니다. 네. 좀 다른 측면에서 보안이죠. 네. 보안 관련주인데 사실 이거 예전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었어요.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나왔을 때 안타깝게 손절당한 종목인데, 드디어 다시 재접근. 제가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기업 진짜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항상 주머니에 들고 있다가 이렇게 꺼내려고 여기까지 꺼내면 주가가 안 오르고 여기까지 꺼내면 주가가 안 오르고 그래서 계속 담고만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드디어 포인트가 나와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크비전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하이크비전. 일단 코드 번호가 00241호 심천에 상장돼 있고요. 일단 어떤 일을 하냐면 CCTV 기기 및 종합 솔루션 선두 기업입니다. 선두 기업인데 어느 정도 선두냐면 전 세계 1위예요. 네, 전 세계 1위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떻게 보시면 아이디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스라는 우리나라의 그 종목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지능형 솔루션 제품을 약 150개 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웨이가 이 하이크비전은 생각할 거예요. 하웨이 때문에 이게 뭔 날벼락이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같이 연동돼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50개국에 진출한 것도 있지만 중국 내수도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 내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카페나 이런 데에다가 물건 놔두고 갔는데 아무도 안 가져간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안 가져가는 이유를 이제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봤는데 외국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뭐 하나 가져가면 그냥 잡혀간다. 하도 CCTV가 많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잡혀간다 보면 된다.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걸 꿈꾸고 있어요.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중국의 언론 인민망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봉황막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한국의 사례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CCTV를 설치하려고 막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었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이 상당히 좋다. 수주가 상당히 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안면 인식, 그다음에 AI 기능을 좀 접목해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좀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기술력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겠고요.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이 약 26.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계속 이 성장세가 계속 저는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CCTV 다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순이익이 약 26.8% 증가했고, 순이익은 약 94억 1천만 원, 작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기준이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 이때였어요. 이때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 가지고 나와서, 밀려가지고, 손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대로 쭉 밀렸어요. 쭉 밀려서 그동안 한 번도 안 가지고 나왔다가, 드디어 이제 121선을 돌파하려고 지금 이제 자세를 잡고 있어요.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아지는, 차트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매수가는, 일단 반등 자체도 일단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현재 글로벌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는 28.700, 그 다음에 25.300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죠. 이 라인 분할 매수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20.100 약간 길게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 저가를 다 깨야지 손절이기 때문에 손절 가능성은 많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수익폭이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1차 목표가가 36.500 이쪽 라인까지 충분히 쉽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2차 목표가는 41.500 라인까지 딱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수익 구간, 약 50% 넘는 수익 구간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하이크 비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에요.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요. 셧다운 상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역 협상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사령탑이죠. 지금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오늘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요. 워싱턴을 방문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난 7일부터 9일
9일까지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 협상을 이제 한 단계 더 격상시킨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 장관급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요, 10일에 이 기자회견을 벌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달 말에 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 언론의 보도에 굉장히 무게를 좀 실어준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누신 장관은 미국이 이 중국의 대표단을 파견했던 것처럼 그런 만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1일로 연방정부는 지금 21일째 셧다운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셧다운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 협상이 좀 어느 정도의 차질을 주지 않을까. 이 셧다운이라는 이 이슈가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는데 무누신 장관이 이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이제 걱정 말아라라는 이러한 이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워싱턴을 이제 방문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벌여서 이제 양측에 모두 관세 부과를 좀 보류를 한다라는 이런 합의를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이 류 부총리가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하면 무역 협상을 위해 이제 두 번째 방문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이 이제 예상대로 이제 벌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양측의 최고의 관리들이 참석하는 협상인 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협상이고요. 양측 간의 굉장히 논의와 어느 정도의 이 조율이 이제 맞춰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지난달 1일이었죠.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90일, 즉 3달 동안 무역 전쟁을 휴전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마감 시한이 3월 1일에 다가옴에 따라서 양국의 협상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이 차관급 회의는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이 장관급 회의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좀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네, 지금 제프리 게릿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요, 이 미국 대표단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이 중국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이 실무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9일 성명에서는 이제 7일부터 9일까지의 협상 끝에 의견을 냈는데요. 양측 간의 협상은 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의 강요,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과 에너지 그리고 공산품 등에서는 이제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라는 이 중국의 약속을 받아냈고요. 이러한 논의를 좀 집중을 하면서 중국의 상무부는 하루 뒤인 10일에 성명을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7일부터 4일간 열린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 관심사인 무역이죠. 무역과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고 굉장히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주요 언론들은요, 양측의 성명에서 양국 간에 그런데 좀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CNBC나 월가에서는 양국이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그 나머지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기술 이전, 즉 무역 협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벌어진 이유는요, 지식재산권의 서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아직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월가나 CNBC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즉 이것들로 인해서 미묘한 견해차가 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격상시킨 장관급 협상에서 열리게 된다면 이런 중요 쟁점들을 이런 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이었죠. 미국의 텍사스주 국경지대를 좀 방문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받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살해된 희생자들을 거론하면서
국경 장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이다라고 했고, 이 실제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요, 이 백악관은 연방의회 자체를 거칠 필요 없이 이미 승인된 국방부 예산을 이용해서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굉장히 밀입국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생각만큼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만약에 선포한다. 이도저도 없이 이 예산안, 국경에 대한 이 예산안을 쓴다라고 할 때는 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소송을 걸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백악관이 육군 공병당에 재난복구 예산을 장벽 건설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다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책정한 육군 공병단 예산에는요, 이 푸에르토리코 등의 이 허리케인, 굉장히 심각했었던 허리케인이죠. 이 마리아로 인해서 피해자 지역 복구 를 위한 이 14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경지대도 방문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은 지금의 셧다운이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국경 지역을 방문했었을 때 말이죠. 이 대통령은 국경 순찰 이제 좀 초소를 방문했고요. 현지 요원들이 압류한 불법 마약과 이제 무기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희생자 유족을 만나 장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언제부터 그 희생자 유족을 만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국경 장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경에 장애물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쇼맨십 같았는데 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부분 폐쇄 사태가 벌어진 지 3주가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오늘로는 지금 23일인데요. 이런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이런 이 장벽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효과가 없다라고 맞서는 민주당, 이렇게 양측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번 지금 셧다운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는 건 결국 지금 미국 시민들입니다. 미국 공무원들이고요. 지금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 휴가 상태거나요. 아니면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요. 이제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나서서 조금 이제 초당적인 법안을 좀 추진했습니다. 이 장벽 예산과 다카를 연계하는 그러한 방안을 내놨는데 이 다카라는 거는요, 전임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나온 정책이고요. 이게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의 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굉장히 이 시민들이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다카라는 정책을 폐지하라라고 이렇게 좀 발표하면서 현재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카와 장벽 예산을 연계하는 안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자 이 그레이엄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가 이런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방법을 써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또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레이엄 의원은 좀 얘기를 했고요. 셧다운이 만약에 이제 중요한 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이 셧다운이 이제 바로 끝나는 것이냐. 사실 이것도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출안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벽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계속 그렇지 못하게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 예산 전용을 막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소송이 자꾸 걸려오니까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이 좀 계속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계속 있고요. 일단 앞으로 며칠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지금 트위터에 올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어떤 지표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월요일마다 항상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주요국 경제 지표 부진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지북 공개를 통해서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연준의 평가 변화 여부에 좀 주목을 하시는 이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요, 국제유가 하락
및 제조업 업황 둔화 영향으로 주요 이 경제 지표 부진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본격적인 이 미국의 실적 시즌이 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넷플릭스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목요일에 나오거든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빵주, 즉 나스닥 기술주들의 이 등락폭을 시작하는 이제 첫 기회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이 실적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월요일 오늘이죠. 표를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오늘은 주요 지표가 이 발표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화요일 15일에는요.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유럽 쪽에서는 브렉시트 의회 표결이 진행되고요. 이 원유 부분에서는 EIA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이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카시카리 연은 총재와요. 이 카플란델런스 연은 총재 그리고 에스더 조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날 실적 부분에서는 JP 모건, 웰스파고, UNH가 실적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12월 소매 판매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 날이고요. 이 카시카리 총재의 연설이 이어져 있고 BOA, 골드만삭스 등의 이 은행주와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이 상당히 제일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연준의 이 존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과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 정도로 G20 재무장관과 이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실적은 모건 스탠리와 TSMC,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 날이죠. 18일 금요일에는 미국 산업 생산 지표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원유 부분에서는 오펙과 비오펙의 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 IEA의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셧다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장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크루드 오일과 팔라듐 그리고 나스닥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크루드 오일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지난주에 조금 꾸준한 강세를 보였지만 바로 전거일 날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향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이 크루드 오일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금요일마다 나오는 베이커 휴즈 이 원유 채굴 장비 수 역시 이 추가로 4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원유 장비 수가 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뽑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상승의 이제 재료가 될 수는 있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 차익 매물들이 주로 이제 출회가 되면서 소화된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53.20 즉 지금 여기 6번째 라인인데요. 여기를 지금 안착한 후에 53.40을 뚫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53.40 현재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53.40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매도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는 53.31까지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52.20마저도 깨지면서 51.70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번째 라인, 이 주요 저항 라인의 가장 이 바닥에 있는 이 49.50 지지 라인까지는 좀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9.50 여기까지 즉 이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라듐 말씀해 드릴게요. 팔라듐은 이 지난주 금요일에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이 순간이 나왔거든요. 장중 한때 지금 팔라듐이 골드를 넘어섰어요. 골드를 넘어서면서 이 선물 가격의 기준으로 더 높아지면서 최고의 이 금속 광물이다. 골드보다 팔라듐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장을 종료하면서 지금 팔라듐이 윗꼬리를 달고 지금 조금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윗꼬리를 달고 이제 좀 밀렸다라는 건 물론 이제 상승으로 끝이 났지만 그만큼 상승을 했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윗꼬리가 달고 밀렸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골드를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지금 팔라듐을 매수하라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1240.8까지는 조정 후에 재차 이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팔라듐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계속 좀
좀 홀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지 못한 이런 분들은요, 이 1240.8 현재 지금 이 첫 번째 라인인 여기에서 조금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나스닥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일단은 이 뉴욕 증시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현재 하락 마감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이번에 최근에 보시면요, 현재 이렇게 회복세가 굉장히 강한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마지막에 현재 지금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으면서 밑꼬리가 굉장히 좀 빠진 모습입니다. 이 밑꼬리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하락했지만 들어 올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셧다운의 추가 장기화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완전한 상승 추세를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6,600포인트는 일단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물 기준인 나스닥은요, 현재 6,600포인트를 지금 회복하고 안착을 딱 했기 때문에 6,700포인트, 그 다음 윗상단 라인은 6,700포인트까지 좀 짧게 매수로 플레이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주요 6,600포인트가 다시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고요. 6,315,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면 그때 매수 플레이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라인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